자, 여기서부터는 증산작용이 왜 필요한가, 증산작용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증산작용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이다 하면서 증산작용은 물이 상승하는 원동력이 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증산작용이 물 상승의 원동력이 돼요? 그거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물이 중력이 있는 한 사실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물이 아래에서 위로 솟아오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솟아오를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커피가 있어요. 이 커피 어떻게 하면 아래에서 위로 솟아오르게 할 수 있나요? 알죠? 그죠? 빨대를 이용하면 돼요. 맞아요. 빨대를 이용하면 돼요. 빨대를 사용해서 빨면 우리는 힘 하나 들이지 않고도 이 물을 아래에서 위로 상승시킬 수 있어요. 이 빨대 원리가 증산작용에서 똑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고 지금 아이고 예뻐라. 빨대로 커피를 빨아 올리고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빨아 올리고 있는 건가요? 이거 원리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게 기압차죠, 그죠? 주변에 사실 우리는 공기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대기라고 하고, 공기의 힘, 그 대기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내 입안, 구강 속에도 공기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나름의 공기의 기압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통은 이 기압과 이 기압이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사실 어떠한 물도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빨대로 빨아올린다는 건 뭔가요? 내가 빨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구강 속의 공기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압을 없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당연히 대기압이 훨씬 더 강해지게 되겠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공기는 나의 커피의 표면을 누를 것이고, 그때 이제 밀려 나온 물들이 어떻게 해요? 빨대를 타고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마시는 게 우리가 빨대로 물을 아래에서 위로 빨아올릴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압차가 간단한 우리의 물 상승의 원리인 거예요. 그게 증산작용에서 똑같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증산작용이 뭐예요? 결국에는요, 가장 그죠? 식물이 있다라고 하면 식물의 가장 끝, 물관의 끝, 거기가 이제 잎이죠. 잎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공을 통해 물을 버리는 거예요. 자, 물을 버리게 되면 여기는 어때요? 순간적으로 기압차가 나겠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물이 빨대 원리처럼 위로 쑥 상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식물은요, 사실 이렇게 작은 빨대 정도의 이 작은 식물도 있을 수가 있지만 사실 굉장히 큰 식물들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다 보면 나무. 미국에 있는 메타세콰이어라고 하는 나무는 거의 100m가 넘는다고 하죠, 키가. 그렇게 높으려면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할 것인가? 미안합니다. 그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빨대를 좀 더 크게 준비를 했어요. 그죠? 이건 어떻게 될 것인가? 볼게요. 여기서 놓고요. 제가 좀 올라갈까요? 이렇게 넣겠습니다. 바닥으로. 이제 얼굴은 안 보이죠? 얼마나 올라오나 한번 보세요. 안 올라오네요.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저 얼굴이 안 나온 게 참 다행이에요. 사실 이 빨대로도 사실 부족해요. 제가 한 번 빨았는데 이게 한 여기까지 올라갔나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게 키 큰 식물들은 이 증산작용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식물들은요, 끊임없이 해가 떠 있는 모든 순간 내내 물을 끊임없이 버립니다. 저도 한 호흡으로 이걸 빨아서 이렇게 못 빠른 거지. 계속 이렇게 빨면 올라와요. 볼게요. 그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식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히 이제 키가 큰 식물일수록 하루 종일 물을 계속 이 물관의 끝에서 버려줘야 되는 거야. 계속.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식물의 입장에서 솔직히 생각을 해봐요. 물이 구하기 쉬운 거 아니거든요. 내일 당장 비가 올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죠. 그쵸? 그리고 땅속에 너희들이 막 이렇게 흙 파면 물 나와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물 굉장히 귀한 건데도 불구하고 당장 내일 말라 죽을 그 가능성을 감수하고서라도 물을 끊임없이 증산작용을 시켜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증산작용의 의의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식물이 물을 상승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더라.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것 같아요. 증산작용은 식물체 내에서 물이 어떻게 상승하느냐, 식물체 내 물 상승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것은 뭐예요? 위에서 물을 없애서, 그죠? 물이 기압체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물 어디서 버려요? 물관의 끝인 잎의 기공에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증산작용이 가장 큰 식물체 물 상승의 원리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것뿐이냐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들어가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이걸로는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걸로는 물이 상승하는 데는 조금, 아주 조금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 요인들이 또 있다면 과학자들이 지금 현재 얘기하는 것은 또 세 가지가 더 있다고 해요. 하나는 뭐냐면요, 물 자체의 특성이에요. 물이라고 하는 건 독특한 물질이에요. 저번에 물에다가 그 대전 막대를 갖다 대면 물은 반응을 했죠. 물은 어떤 좀 독특한 특성들이 있는데 물은 물끼리 또 서로 잡아당기는 어떤 특성들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물의 응집력이라고 부르거든요. 물끼리는 서로 잡아당기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물 하나가 올라가면 그 다음 물이 빨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물이 빨려 올라가고 그 다음 물이 빨려 올라가게 되죠. 서로 위에서 아래로 자꾸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끌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물기둥이라고 하는 걸 만들겠죠. 물관 속에 있는 거대한 물기둥을 만들면서 물이 좀 더 잘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죠. 또 다른 것들은 중에는 물들의 독특한 현상이기도 하는데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관 현상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세관, 가는 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얘기인데요. 물의 경우에는 물은요, 관의 벽을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물을 갖다가 가만히 따라놓고 보면 약간 이렇게, 그죠? 관 벽 쪽이 조금 더 물의 수위가 높은 걸 알 수 있어요. 물 분자가 이 유리관을 타고 올라가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더 가는 관일수록 더 잘 타고 올라가서, 그죠? 더 가는 관일수록 물의 수위가 점점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모세관 현상인데 물관은 정말 가는 관이거든요. 그래서 물관 벽을 물이 조금씩 타고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식물체에서 물 상승의 원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죠? 마지막이 뿌리압이라고 하는 요게 이제 또 하나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 뿌리압은 이제까지랑은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 아침에 산에 올라가면 딸기 양지꽃이나 그런 꽃들, 그런 야트막한 꽃들을 이제 잘 보면은 이렇게 물이 여기 똥송송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슬이네? 네, 이슬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사실 뿌리는요, 이 증산작용하고 관계없이 삼투압이라고 하는 현상에서 나름대로 물을 계속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을 어느 정도 찰랑찰랑 채워넣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증산작용이 올라가려면 물기둥 입장에서는 굉장히 든든하겠죠. 아래쪽에 물이 찰랑찰랑 채워져 있으면 내려갈 공간이 없잖아요. 받쳐주는 어떤 힘처럼 작용한다는 거죠. 그걸 이제 뿌리압이라고 합니다. 뿌리가 물을 흡수해서 어느 정도 갖고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물기둥의 입장에서는 상승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 이게 뿌리압이에요. 이 딸기, 이 물방울은 왜 만들어진 거냐면 밤에는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죠. 그죠? 근데 뿌리압은 뿌리는 계속 삼투압으로 물을 빨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어느 순간 어때요? 넘치는 거죠. 새벽녘쯤 되면은 이제 꽤 시간이 지났으니까 넘쳤어요. 그래서 그냥 식물 잎의 어떤 열린 조직 사이로 그냥 물이 넘쳐서 흘러나오는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이제 뿌리압을 보여주는 현상들이거든요. 이렇게 네 가지들이 식물체 물 상승의 원리로 우리가 알려져 있고요. 이 세 가지는 사실 옛날에는 배웠었는데 지금은 배우지 않고 교과서에는 그냥 암시된 형태로 조그맣게 살짝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자, 어쨌든 그래서 식물은 어떻게 해요? 뿌리에서 물을 상승시켜서
물관을 통해서 그쵸? 물기둥을 형성하고 그리고 잎에서 잎의 기공으로 물을 버린다. 그래서 이렇게 식물체에서 물이 이동을 하게 되더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물 상승의 원리는 증산작용이더라 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하나 풀어보고 끝을 냅시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배운 내용 정리하기 1번인데요. 식물잎의 기공에서 물이 수증기의 형태로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이 현상을 뭐라고 합니까? 뭐예요? 증산작용이라고 하죠. 그죠?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장소에 대한 얘기인데 기공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이 기공은 두 개의 공변세포, 이름은 어려우나 구멍 주변에 있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공변세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죠. 자, 이 증산작용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광합성을 하려면 물이 필요해요. 근데 물은 중력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상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광합성이 필요한 물이 상승하는 원동력, 이게 바로 증산작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증산작용은 광합성이 필요한 물이 상승하는 원동력이 된다입니다. 자, 시험 범위도 끝났는데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호흡에 대한, 사실 모든 생물의 중요한 작용이죠. 그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